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가상화폐 단타의 정석, 나시TV 비트코인 단타의 모든 것, 나시 지음 경향미디어에서 펴낸 책입니다. 이 책은 프롤로그와 1장부터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프롤로그랑 각 장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추려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실전에 강한 가상화폐 단타 투자 노하우. 처음 출간 제의를 받았을 때 내가 과연 책을 써도 될까? 그런 자격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2021년에도 2017년과 마찬가지로 상승장이 점차 끝나고 하락장이 다가오면서 대박의 꿈을 안고 가난을 벗어나고 싶어 코인판에 뛰어든 많은 투자자가 큰 손해를 보고 하나둘 떠나는 모습을 보며 내가 코인판에 입문했을 당시의 기억이 떠올라 마음이 좋지 않았다. 저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노하우를 전달해 줄 수 있다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라는 심사숙고 끝에 책을 쓰기로 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책들을 살펴보니 대부분 기술 서적이고 실전에 도움이 되는 트레이닝 노하우를 알려주는 책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코린이가 당장 트레이딩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가 4년간 코인판에서 얻은 경험으로 익힌 나만의 매매 기법, 리스크 관리법 등을 이 책에 담았다. 다만 한 가지 알려두고 싶은 것은 차트는 상황에 따라 해석하기에 따라 180도 분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에 나오는 방법이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맞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많은 매매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고 매매 경험이 충분히 쌓이기 전까지는 소액으로만 트레이딩을 연습하는 것을 추천한다. 만약 지금 손해가 막심해서 어서 빨리 메우고 싶은 마음에 단기간에 큰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행동은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으니 인내심을 가지고 트레이딩에 임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예제 차트를 공부할 때 해당 날짜의 시간대로 돌아가서 5분봉, 15분봉, 1시간봉, 4시간봉을 번갈아 가면서 각 분봉별 어떤 모양을 지니고 있는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눈여겨본다면 교육 효과가 더 좋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 나오는 기법을 통해 트레이딩하는 모습들은 유튜브 나시TV, 비트코인 단타의 모든 것에서 볼 수 있다. 부디 이 책이 좋은 트레이딩 습관을 들이고 자산을 증식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시 1장 비트코인 시작 전에 알아야 할 기초 1. 거래소는 어떤 곳을 이용해야 할까? 코인을 거래하는 방법은 크게 현물 거래와 선물 거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국내 거래소는 현물 거래만 지원하며 기본적으로 원화를 사용한다. 대표적인 거래소로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이 있으며 2021년 5월 기준으로 보면 업비트의 거래량이 가장 많다. 해외 거래소는 현물 거래, 선물 거래를 모두 지원하며 기본적으로 테더라고 불리는 코인, USDT를 많이 사용한다. USDT는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이다. 달러와 1대1로 연동이 되어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가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즉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 거래할 때는 비트코인보다 USDT를 통해 현물을 구매하거나 선물 거래를 하게 된다. 대표적인 거래소로는 바이낸스와 바이비트가 있다. 2.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의 시세는 왜 다를까?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의 시세가 다른 이유는 코리안 프리미엄 때문이다. 코인은 주식과 다르게 거래소별로 가격 차이가 있으며 국가 간에도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 코리안 프리미엄, 이하 코프,
코프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유동성 문제로 인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때문이다. 기존 비트코인 외에 새로운 비트코인이 생성되고 유통되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채굴이라는 작업을 통해 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는 채굴업자가 대부분 외국인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낮은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에 비트코인을 파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그러다 보니 국내 폭발적인 수요에 비해 비트코인이 부족해져서 전체적인 가격의 상승을 끌어오게 되는 것이다. 코프가 심할 때는 국내 비트코인이 해외보다 50% 이상 차이 날 때도 있는데 이때는 과매수일 확률이 높으니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한다. 또한 코프를 계산할 때 보통 바이낸스라는 거래소와 비교를 하게 되는데 김프가에서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비트코인들의 코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3. 비트코인 공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비트코인은 주식과 다르게 재무제표와 같이 내재 가치를 확인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가치를 책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또한 주식과 다르게 외부 요인보다는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유동성과 변동성에 더 큰 영향을 받는 편이다. 그러므로 나는 비트코인은 다음 4가지만 잘할 수 있으면 단타를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1. 단기 바닥 잡는 법. 2. 단기 바닥을 잘못 잡았을 때 탈출하는 법. 3. 상승할 만한 코인 고르는 법. 4. 리스크 관리법. 이제부터 비트코인으로 빠르게 수익을 올릴 때 필요한 4가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3장. 복잡한 차트, 쉽게 공부하는 법. 1. 이론을 전혀 몰라도 차트를 볼 수 있다. 보통 투자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차트이다. 사람들은 차트를 통해 해당 코인의 현재 추세를 가늠해 진입할 시점을 찾는다. 하지만 처음 코인을 접하는 사람이라면 엘리어트 파동, 하이키나시, 피보나치 되돌림 등과 같이 복잡한 이론과 차트 패턴의 질에 겁을 먹고 차트 공부를 포기하기 십상이다. 복잡하고 다양한 이론과 차트 패턴의 질에 겁먹을 필요는 없다. 얼핏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과거 데이터를 모아 유사성을 찾아 하나의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즉 과거의 패턴들을 눈에 익히고 그것을 현재 상황에 대입할 수 있을 정도면 차트를 볼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2. 어떤 식으로 차트를 공부해야 할까? 그렇다면 어떻게 비트코인 공부를 시작해야 할까?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잦은 매매를 통해 내 머리가 기억하게 하면 된다. 영어 공부를 예로 들어보자.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책상에 앉아 문법이나 단어 등을 열심히 공부하여 실력을 늘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주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이다. 차트 공부도 마찬가지다. 수많은 차트를 매일같이 보면서 차트의 패턴을 관찰하고 눈에 익히다 보면 어느 순간 익숙한 차트들의 모양이 하나씩 보이고 그 다음에 생성될 캔들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오를 것이다. 그럼 무작정 차트를 하루 종일 보면 될까? 정답은 그렇다이다. 하지만 그렇게 공부하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고 막연하니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차트를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차트 패턴 보기. 첫 번째 단계는 차트 패턴을 보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차트의 패턴은 캔들의 형태와 움직임을 의미한다. 차트의 캔들 패턴을 보면서 눈으로 익히는 게 첫 번째 단계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패턴이 나왔을 때 평균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다, 평균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낮다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래 꼬리를 계속 그리면서 지지하는 경우 반등이 올 확률이 높다 라고 머릿속에 곧바로 떠올리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매일같이 수십 가지의 코인 차트를 보면서 그 차트 속에 나오는 패턴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기억에 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기적으로 변화하는 패턴을 빠르게 파악하기. 두 번째 단계는 변화하는 패턴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다. 비트코인은 주식과 다르게 시장이 24시간 동안 열려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굉장히 역동적이다. 또한 코인은 가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힘들고 대부분 세력이나 개미들의 투자 심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읽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나는 차트를 공부할 때 무조건적인 암기를 권장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상승하는 패턴이었더라도 어느 순간 보면 하락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즉, 같은 패턴을 보여주더라도 그 당시 장세의 분위기에 따라 상승할 수도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차트의 패턴을 보면 안 된다.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차트에 대응하는 능력, 즉 빠르게 장세를 캐치하고 그 장세에 맞는 차트를 적용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포인트를 주고 공부해야 한다. 3. 단타를 칠 때 단기 방향을 예측하는 법. 나는 단타를 칠 때 보통은 머릿속에 익혀둔 차트 패턴으로 차트의 방향을 예측한다. 하지만 장세에 따라 차트의 패턴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기법을 더 추가해서 차트를 봐야 한다. 그것이 바로 차트의 단기 방향을 예측하는 법이다. 이 기술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포위망을 좁혀나가듯이 숲에서 나무를 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봉, 4시간 봉, 1시간 봉, 30분 봉, 15분 봉, 5분 봉 순으로 포위망을 좁히듯 차트를 보는 것이다. 여러 시간대의 차트를 보면서 코인의 전체적인 흐름을 읽고 단기 방향을 예측한다면 생각보다 적중률을 높일 수 있다. 여기에 매일 익힌 차트 패턴을 접목한다면 단기 방향으로도 적중률이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연습을 반복하면 차트를 대충 모아도 단기 방향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7장 단타 칠 종목 고르는 법. 1. 코인 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찾는 법. 이번 장에서 소개하는 방법은 상승장에서 장이 좋을 때 업비트 현물에서 단타를 칠 알트코인을 선정하는 노하우이다. 이 패턴은 언제든 깨질 수 있고 역이용 당할 수 있으므로 이런 식으로 코인을 분석할 수도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참고하길 바란다. 비슷한 산업군끼리 주식을 묶어놓듯이 코인 역시 비슷한 것끼리 묶어놓는 경우가 있다. 해운주가 오를 때 해운주를 이끄는 대장격 주식이 있고 그 뒤를 다른 해운주가 따라가면서 오른다. 코인 역시 특정 종목이 오르면 그 종목과 평소에 같이 오르던 코인들이 덩달아 오르는 경우가 있다. 이를 커플링 되어 있다라고 한다. 커플링된 코인들을 눈여겨보면서 코인 간의 상관관계를 익히고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0년 5월에 실제로 내가 코인 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해 매매했던 코인들이 있다. 먼저 온톨로지 가스와 가스이다. 두 코인은 서로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지만 가스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어 같이 펌핑이 오는 편이다. 가스코인이 상승을 시작하면 온톨로지 가스코인이 1, 2분 뒤에 같이 상승한다. 그 반대의 패턴도 종종 보여준다. 이런 특징을 이용하여 온톨로지 가스코인의 상승이 확인되면 아직 상승이 오지 않은 가스코인을 재빨리 매수하여 짧게 이익을 내고 나오는 단타 전략을 세울 수 있다. 2. 계단식 상승 후 급격한 하락을 보이는 코인을 고른다. 상승장에서 계단식 상승 후 급격한 하락을 보이는 코인을 선택하는 것은 짧은 기간 1분에서 3분 사이에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승률도 나쁘지 않은 패턴이다. 상승, 급격한 하락, 상승, 하락 혹은 급격한 하락, 상승, 하락
이렇게 이어지는 패턴은 세력들이 물량을 털 때나 상승 초입 때 주로 사용하는 편이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패턴은 메이저 코인보다는 잡코인 위주로 많이 나오고 짧은 시간에 급격한 가격 변동이 있어 초보자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많은 금액을 베팅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이런 차트를 공략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거래 대금과 전일 대비이다. 상승장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락장 혹은 약세장에서의 단기 펌핑 때는 특정 코인들에게만 자금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방법을 적용하려면 거래 대금이 높은 것, 전일 대비가 높은 코인에 적용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종목을 골라야 한다는 것이다. 3. 코인마다 존재하는 특징을 파악하여 찾는 법.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들은 저마다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을 빠르게 캐치하여 단타를 칠 때 활용할 수 있다. 다음은 스트라이크 코인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1. 상승하기 전날 새벽에 천천히 거래량이 없이 우상향한다. 9시 전에 상승하는 대부분의 코인은 9시가 되면 갑자기 가격이 훅 빠지는 경우가 있다. 2. 매도벽이 굉장히 약해서 쉽게 펌핑이 온다. 대부분의 물량을 재단 혹은 세력이 쥐고 있으며 시체, 현재 시장가 대비 지나치게 고가에 매수한 사람, 시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쉽게 펌핑이 온다. 3. 매수벽도 굉장히 약하다.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것은 위험하다. 4. 스트라이크 코인의 최근 동향을 살핀다. 오전 9시 기준으로 급격한 펌핑이 자주 발생하였으며 펌핑 이후 우하향하는 패턴을 보여준다. 이러한 패턴을 5월 초에 발견했다면 꽤 오랜 기간 재미를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의 차트를 매일 체크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혹은 다른 코인의 움직임에 따라 코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변화하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4. 장세를 읽고 장에 따라 달라지는 코인의 움직임을 빠르게 캐치한다.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고 모든 코인이 우상향하는 장을 보며 우리는 장세가 좋다라고 말한다. 이런 장세에는 그 어떤 코인에 물려도 며칠 존버하면 대부분은 본전 혹은 그 이상의 금액에 도달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코인을 입문한 사람들이나 초보자들은 대개 365일 내내 장이 좋을 것이라 예상하고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매매를 하게 된다. 기존에도 존버하면 올랐으니까, 탈출할 수 있으니까 라는 생각에서 말이다. 하지만 코인파는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곳이며 한번 추세가 꺾이면 알트코인은 몇 시간도 되지 않아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40%까지 하락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변화를 재빠르게 감지하여 장이 좋지 않을 때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자산이 반토막 나는 것은 단 며칠이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을까? 바로 변화하는 패턴에 답이 있다. 상승장에서의 이더리움 클래식 차트를 보면 중간중간 조정이 왔지만 높은 거래량을 보이면서 금세 다시 회복한 뒤 횡보 혹은 우상향하면서 가격이 서서히 오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이런 장에서는 물렸다 하더라도 물타기 혹은 존버 해볼 만하다. 장세가 꺾일 때의 이더리움 클래식 차트는 상승장 때와 다르게 거래량이 4분의 1 이상 줄어들며 단기 하락이라고 예상했던 지점에서 거래량이 기존 대비 많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하락세를 반전하지 못하고 재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단타를 칠 때는 장세를 빠르게 캐치하여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자리를 잡더라도 장 자체가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우하향한다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이런 경우에는 지속적인 물타기보다는
빠른 손절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다. 하락장임을 파악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단기 차트의 방향이다. 5월 중순에 발생한 코인들의 패턴 일부를 나열해 보았다. 5월 중순은 1월부터 이어진 상승 이후로 하락세로 전환하기 바로 직전의 기간이었다. 이 당시 코인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단기간에 굉장히 빠르게 펌핑이 오고 급격하게 하락한 이후 다시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전형적인 설거지 패턴인데 이러한 패턴은 상승장보다는 하락장 초입에서 많이 나온다. 한두 개의 특정 코인이 이런 패턴을 보인다면 해당 코인에 대한 이슈라고 넘길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패턴을 보이는 코인이 점점 많아진다면 장세가 변한 것이다. 이때에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시드를 지키는 보수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13장 코인판에서 살아남기 위한 5가지 원칙. 첫 번째,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읽고 선점하라. 코인은 주식과 다르게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철저하게 수요와 기대 심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그 트렌드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한다. 그러므로 남들이 많이 찾고 거래하는 코인, 자금이 몰려있는 코인 위주로 트레이닝하되 늘 다음 코인을 찾을 준비를 해야 한다. 2021년 4월 상황으로 예를 들어보면 도지코인이 굉장한 거래량과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주었다. 5월에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그 바통을 이어받았다. 전체적인 조정이 온 6월에서 7월에는 NFT 메타를 타고 동남아 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엑시 인피니티가 한 달 사이에 저점 대비 15배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코인판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그 변화의 폭도 심하다. 시장의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때에는 특정 코인의 대부분의 자금이 몰리므로 트레이딩 할 때도 이런 코인들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이런 정보를 남들보다 빠르게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커뮤니티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코인들의 일정을 체크하고 해당 코인의 반응과 관련된 기술주 등의 등락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도 수익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내가 참고하는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쟁글, 코인리스, 가상화폐당, 그레이스케일 트위터, 인베스팅닷컴. 두 번째, 장의 흐름에 따라 트레이딩 전략을 유동적으로 바꿔라. 2021년 봄에는 상승하는 코인이 뒤늦게 탑승했더라도 몇 시간 혹은 하루 이틀만 버티면 그 이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도 물리는 일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저위험 고수익이 가능했다. 메디블록을 보자. 5원에서 시작하여 20원, 50원, 100원, 250원, 400원까지 큰 조정 없이 2달간 가까이 계단식으로 상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당시에는 고점에서 단타를 치다가 물렸더라도 며칠 존버하면 내 실력과 상관없이 더 큰 이익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6월에서 7월 들어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었고 신규 자금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다. 이때 2021년 봄과 같은 투자 방식을 고수하면 높은 확률로 물리게 된다. 상승장에 들어와 많은 돈을 번 사람이라면 이런 하락장에서 크게 손해를 보았을 것이다. 장이 좋을 때와 좋지 않을 때의 대응 전략을 각각 다르게 세우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상승장에서는 저점 매집 후 추세를 따라가는 매매 방식이 가장 좋고 하락장 혹은 약세장에서는 현금을 들고 있다가 단기 반등을 노리는 역추세 매매 방식이 좋을 수 있다. 세 번째, 돈을 잃은 날은 휴식을 취하고 다음날 트레이딩하라. 트레이딩할 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없이 마음가짐이라고 답하겠다. 트레이딩은 결국 사람과 사람 간의 심리 싸움이다.
누가 더 냉정하게 판을 바라보고 베팅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를 알면서도 그 당시 분위기에 취해 혹은 분노를 이기지 못해 더 큰 손해를 본다. 나 또한 사람이다 보니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다. 심리 싸움을 이겨낼 내 나름의 대응 방법을 정리해 보았다. 다음은 대부분의 사람이 마인드 컨트롤에 실패해 더 큰 피해를 입고 악순환에 빠지는 과정이다. 1. 코인을 매수한다. 2. 매수한 코인이 떨어진다. 3. 견디다가 손절한다. 4. 내가 손절한 금액보다 조금 더 빠지고 내가 판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까지 반등한다. 5. 조금만 버틸 걸 왜 팔았을까 하고 화가 난다. 6. 평소 같으면 진입하지 않았을 타이밍에 감정적으로 추격 매수에 들어간다. 7. 내가 사자마자 다시 떨어진다. 8. 왜 샀을까 하고 자책하면서 다시 손절한다. 9. 손실금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손해를 더 키운다. 10. 손실이 반복되어 자신감이 떨어지고 정작 진입해야 할 때 못 타서 슬럼프에 빠진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위와 같은 패턴을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한두 번쯤이야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이런 일이 계속되면 자산을 까먹는 것은 물론 자신감까지 잃어 제대로 된 트레이딩을 할 수 없게 된다. 나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4에서 5단계가 오면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아예 그날은 트레이딩을 쉰다. 못 벌어도 잃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감정 기복이 심할 때는 트레이딩을 잠시 멈추고 휴식을 취하길 추천한다. 그 편이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4번째, 잃은 돈을 한 방에 복구할 생각 말고 차근차근 메꿔나가라. 현재 손실이 발생 중이라면 누구나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한 번쯤 해보았을 것이다. 대상승장이 와서 대박나면 좋겠다. 내가 선택한 코인이 어딘가에 상장했으면 좋겠다. 내가 선택한 코인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대박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보통 큰 수익률을 보여주는 경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이 시총이 큰 대장주보다는 시총이 작은 코인이 대부분이다. 평소라면 매수하지 않을 법한 코인이나 들어가지 않았을 자리에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고위험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물론 운이 좋아서 운 좋게 펌핑 직전에 올라타 단기간에 큰 수익이 나는 경우도 간혹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큰 욕심을 부리다가 짧은 시간 안에 큰 손실을 입어 원금 회복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나는 예측이 크게 빗나가서 큰 손실이 발생하면 당일 혹은 하루 이틀 안에 그것을 메꾸려고 욕심내지 않는다. 그보다는 며칠 혹은 몇 주에 걸쳐 메꿔나간다. 손실이 발생했다면 자산, 장 분위기, 자신의 실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루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계산해보고 하루하루 메꿔나간다. 목표액을 정하고 조금씩 채워나가다 보면 목표 의식이 생긴다. 또한 보다 더 명확하게 자신의 현재 상황을 인지할 수 있다. 5번째, 코인은 적절한 수익 실현이 필수이다.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특정 코인과 사랑에 빠질 수 있다. 사랑에 빠진 나머지 이 코인은 100배 오를 거야. 앞으로 나올 호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이 가격이 오를 거야. 등 희망 회로를 돌린다.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상승장에서 중간중간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한 움직임이 찾아올 때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세상 그 어떤 자산이든 마냥 오르기만 하는 것은 없다. 고점이 아니더라도 늘 적절한 수익 구간에 도달하면 욕심내지 말고 팔아야 한다. 특히 코인은 주식보다 장의 움직임이 몇 배는 빠르기 때문에 상승, 하락, 상승, 하락의 기간이 굉장히 짧다.
아무리 유망하고 좋은 코인이라도 하락장이 오면 60에서 80% 이상 빠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목표한 수익 혹은 충분한 수익에 도달했다면 매도를 추천한다. 여기까지 가상화폐 단타의 정석을 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간략하게 추려서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